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제의 설정부터 구상 및 개요 작성, 자료의 수집과 정리, 마지막으로 퇴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제의 설정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동원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지닌 글을 엮어내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잡다한 지식과 정보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횡설수설하기가 십상입니다. 간혹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늘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뭘 말하려는 것인지 핵심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글들을 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의욕만 앞세웠을 뿐 정작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의 통일된 질서로 묶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쓰는데 동원되는 이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하나의 통일된 질서 속에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야만이 잡다한 지식과 정보들을 그 주제와의 관련성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제의 개념과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편의 글은 아주 많은 문장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문장들이 모여서 단락을 이루고, 또 여러 개의 단락들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구성됨으로써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편의 글을 이루는 문장들은 각각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한 편의 글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판단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과 정보와 판단들이 아무 관계없이 모두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완성된 글이 아니라 이 단편적인 내용들을 담은 문장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주고 아무런 의미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제대로 된 글의 경우에는 그 글을 이루고 있는 많은 문장과 단락과 그리고 그 단락의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에서는 각각의 문장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 그 글의 중심적인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이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집중되는 이 중심적인 내용을 바로 주제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제란 글에서 중심을 이루는 사상이나 내용, 혹은 한 편의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자 그 글의 내용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이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판단들로 이루어진 그 전체에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통일성과 일관성이랑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연관성과 또 질서를 가지고 결합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글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연관성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를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편의 글이 단 하나의 주제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소주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발전하면서 하나의 대주제로 통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단락들은 각각 그 나름의 소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른 단락의 소주제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점차 발전되어 가다가 결국에는 그 글 전체의 주제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락은 이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통일성을 부여받게 되고 각기 상이한 서로 다른 소주제들을 안고 있는 여러 개의 단락들은 그 글 전체의 주제에 의해서 통일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가주제와 참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제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제의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지 않으면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단순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아주 무수한 정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자기가 다니는 학과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보죠. 자기가 다니는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실제 자신의 학과를 주제로 글을 써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학과에 대해서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다니는 학과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측면, 가령 우리 과의 전공 과목, 우리 과의 특성과 취업 전망처럼 이 범위를 한정지어 놓고 나면 자기 학과에 관해서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 중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과 생략해도 좋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또 그래서 다루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좀 더 강조해야 할 부분과 덜 강조해도 좋을 부분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떤 순서로 기술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자, 이렇게 주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고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주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고 또 구체화되고 나면 그래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주제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를 가주제 그리고 참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주제란 주제는 주제이되 아직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지도 않고 구체화되지도 않은 막연한 상태의 주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참주제란 그것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나의 전공 학과가 가주제에 해당하고 우리 과의 전공 과목이나 우리 과의 특성과 전망이 참주제에 해당합니다. 가주제 상태에서는 너무나 쓸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초점이 없는 글이 되고 말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참주제의 상태로 발전시키면 쓸거리의 범위도 분명하게 한정되고 그것들이 주제와 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관되고 통일된 의미를 지닌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주제를 참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제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제의 범위를 무작정 제한하다 보면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을 놓치고 엉뚱한 부분에만 매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이나 선입관만 가지고서도 그 주제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주제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일은 사실상 이 주어진 주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제를 구체화해서 참주제의 상태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녀평등이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남녀평등이란 주제는 아주 막연한 주제, 즉 가주제입니다. 이것을 참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평등이란 주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남녀평등의 문제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이란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도 남녀평등이 실현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직까지도 남존여비의 관념이 멀쩡히 남아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경우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에 이 남녀평등에 대한 자기 나름의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만 비로소 남녀평등이라는 막연한 주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참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무엇을 써야 할지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자, 다음은 주제문의 작성입니다. 자, 참주제가 결정되고 나면 이것을 간단한 문장의 형태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자, 주제문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주제문은 가급적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문은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문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상태의 주제를 참주제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주제는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주제문은 바로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된 주제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주제문 속에는 주제에 대한 글 쓰는 이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가치 판단 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문의 내용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자칫하면 글 쓰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 선입견을 바탕으로 주제를 설정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상과 개요 작성입니다. 자, 구상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써나갈 것인가를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주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혹은 자료의 중요도나 자료들 사이의 논리적 선후 관계에 따라 그 자료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 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절차와 논리를 이용해서 써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상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 구상의 내용을 글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구상의 내용을 글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바로 개요라고 합니다. 자, 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간단한 개요를 작성해 두면 글의 내용이 일관된 흐름을 갖지 못하고 또 갈팡질팡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구상 내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상이 처음부터 좀 무리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이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순조로운 것으로 수정되고 변경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때문에 이 개요의 작성 과정에서 처음에 구상과 실제 작성된 개요를 대조해 보면서 계속해서 자꾸 다듬는 일은 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요 작성의 방법과 이 실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요는 크게 보아서 목차식 개요와 문장식 개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차식 개요란 책의 목차처럼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항목화해서 정리한 것을 가리키고, 문장식 개요는 글의 전체 내용을 몇 개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목차식 개요의 한 예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식 개요는 이 글의 내용이 전개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지만, 이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항목화하는 데서 오는 이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식 개요를 살펴보죠. 자, 앞에 문장식 개요와는 다르게, 목차식 개요와는 다르게 이 문장식 개요는 글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글에서 다룰 내용 전체를 짤막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글의 전체 윤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과 그 논리적인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요 작성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의 성격이나 주제에 따라서 혹은 글 쓰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입니다. 자, 일단 주제가 결정되고 나면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주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자료는 단순히 주제를 뒷받침하고 입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주제를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은 막연하게 주제가 설정되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주제를 이 참주제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주제를 참주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막연한 상태의 주제인 가주제를 구체적인 자료에 조회해 봄으로써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을 수집하고 애초 주제에 비추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전에 가졌던 막연한 입장이나 태도가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체험과 관찰, 독서와 청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요즘은 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인터넷은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라는 점에서 자료 수집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다양한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에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들 중에는 아주 단편적인 것들도 많고 출처가 불분명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식이나 정보들은 관련 도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퇴고입니다. 자, 퇴고는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과 조금만 더 하는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퇴고는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는 글을 쓰고 난 뒤에 글을 쓰는 동안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써놓은 글을 되돌아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내용들을 엮어가는 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글 전체의 내용과 짜임새를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거나 또 논지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난 뒤에 반드시 자신이 써놓은 글을 몇 번이고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글을 다듬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퇴고는 이 발표하기 전에 글의 오류를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일 뿐만 아니라 글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퇴고 과정에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우선 글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글의 논지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논지가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나 논리가 비약된 점은 없었는지,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보충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또는 빼버려도 좋을 이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끼어들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각각의 문장들이 문법적인 규칙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또 자신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신이 사용한 용어나 수식어들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반드시 태고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주제의 설정부터 구상과 개요 작성, 자료의 수집과 정리,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글의 전개와 구성을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